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4절에서 놀멀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브처, 곡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커브처는 카파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 랭스로 미분한 값의 앱솔루트 밸류가 카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t에 관한 형태로 우선은 벡터 펑션, 커브에 대한 벡터 펑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t에 관한 형태로 변형을 해보면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값의 앱솔루트 밸류에다가 스피드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즉 velocity, 속도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 값이 카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카파가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형태인데 이 값이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부분이 이제 놀멀 벡터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에 대한 이제 오소고널한 벡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즉 평면에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 곡선이 이제 아크랭스 S의 패러미터에 대해서 주어진 곡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방향은 이쪽으로 간다고 보고 아크랭스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면 자, 이 어떤 한 포인트, 여기 포인트에서 탄젠트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유닛 탄젠트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에 오소고널 하면 평면 벡터라고 했으면 오소고널한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일 거니까 안쪽 이 곡선으로 굽어지는 안쪽 방향의 벡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1번이 있을 거고요. 이 곡선에서 바깥으로 가는 벡터가 하나 있겠죠. 이 두 벡터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냐? 물론 공간이면은 평면이 될 거고요. 이제 놀멀 벡터는 평면이 될 거고 이제 지금 평면 벡터면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냐면 There is one of particular significance 특별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것은 이제 가르친다는 겁니다. 방향을 가르친다는 건데 커브가 도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곡선이 지금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커브가 요렇게 돌겠죠. 그럼 도는 방향이면 도는 아는 쪽의 방향이니까 이 1번 방향에 우리가 1번 방향을 가르치는 이 벡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이렇게 돌면 커브를 돌면 이 도는 이 방향, 이 안쪽 방향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선은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찾아볼 거냐면 우선은 우리가 유닛 탄젠트 벡터부터 시작을 하면 유닛 탄젠트 벡터는 결국은 이너 프로덕트 값이 즉 크기 값이 1인 겁니다. 즉 상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런 상수 벡터를 하나 미분한 거하고 이 원래 상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단위 스피어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벡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래 t 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하고 t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벡터하고는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크기가 컨스턴트 랭스를 가지는 어떤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하고 그 벡터를 미분한 것의 이너 프로덕트는 0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이 벡터하고 t는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이니까 이 t 방향의 벡터는 결국은 dt, ds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1번 방향을 나타낸다든지 2번 방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t라는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델타 t만큼 s에서 델타 s만큼 커지는 s 플러스 델타 s만큼 나타나는 이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차는 어떻게 되냐면, 차는 궁극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보면 요 1번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죠. 그 벡터에다가 델타 S로 나눠준 거니까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안쪽 방향의 그러니까 이제 아크랭스의 단위마다 이 곡선이 도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방향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걸 극한한 게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형태가 되니까 이 t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형태의 방향은 이 1번 방향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브가 도는 방향에 관심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하는 이 벡터가 결국은 커브가 도는 회전하는 방향에서 유닛 탄젠트 벡터하고 수직인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방향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하는 방향이고요. 그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근데 이 크기가 뭐냐면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이 벡터 값의 절대값은 우리가 카파라고 얘기를 했죠. 커브차라고 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커브차로 나눠준 값이 이제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나눠서 그러면 이 두 개 차에다가 델타 S만큼 나눠준 양은 그대로 방향은 유지가 되니까 커브가 도는 안쪽 방향을 나타낼 거고요. 그거의 극한이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하는 값이니까 결국은 곡선이 회전하는 휘는 안쪽 방향을 나타내면서 유닛 탄젠트 벡터하고 수직이 될 거고요. 그 방향의 단위 벡터는 결국은 이 크기를 나눠준 거니까 이 크기 값이 커브처니까 커브처로 나눠준 값. 이 값이 이제 우리가 요 안쪽 방향의 노멀 벡터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노멀 벡터는 카파분의 1에 dt를 아크랭스로 나눠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놓고 단위 크기가 1이니까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유닛 노멀 벡터, 프린시플 유닛 노멀 벡터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은 카파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카파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파가 0이 아닌 점에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저 방향은 곡선이 도는 안쪽 방향이면서 유닛 탄젠트 벡터, 즉 접선 벡터하고 단위 접선 벡터하고 수직이 될 거고요.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카파로 나눠주면 크기인 카파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값의 벡터를 이제 n이라고 두고 프린시플 노멀 벡터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을 해서 커브처로 나눠준 값이 프린시플 유닛 노멀 벡터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정의대로 살펴보면 아크랭스를 구해야 되고 커브처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어떤 커브에 대한 벡터 펑션은 t에 관한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카파하고 s가 없는 t에 관한 형태로 변형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변형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dt의 ds를 미분한 것의 앱솔루트 밸류가 카파가 될 거고요. 분자는 dt의 ds가 될 겁니다. dt의 ds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인 룰을 써서 t에 관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dt의 ds가 될 거고요. 분모도 똑같이 바꾸면은 dt의 ds가 되겠죠. 그러면 ds dt는 우리가 스피드니까 결국 양수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소거가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로 나눠준 값하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유닛 탄젠트 벡터를 t로는 미분하나 아크렉스로 미분하나 같은 방향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브가 결국은 좀 전에 예제에서는 아크랭스로 주어진 형태의 커브였지만 t에 관해서 주어진 커브도 마찬가지로 그 굽어진 방향을 가르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그 크기로 그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프린시플 노멀 벡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벡터 양을 정하는 방향을 정하는 거는 t를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느냐 s에 관해서 미분하는 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s에 관해서 미분한 방향이나 t에 관해서 미분한 방향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 방향은 곡선이 굽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노멀 벡터도 결국은 t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미분을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닛 탄젠트 벡터하고 프린시플 노멀 벡터를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코사인 ET, 사인 ET니까 1이 되겠네요. 자, 1에서 탄젠트 벡터하고 유닛 노멀 벡터, 탄젠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유닛 노멀 벡터를 구해라는 건데 한번 보면 우선 유닛 탄젠트 벡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은 R of T를 미분을 하고 그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은 여기서 미분을 하면 R 프라임 오브 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사인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코사인 2T가 될 거고요. 2T겠네요, 여기가. 사인에다가 2T가 될 거고, 코사인 2T의 J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크기는 결국은 2분의 2가 되고 분자의 이제 벡터, 미분한 벡터는 2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2ti에 플러스 코사인 2tj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의 크기, 즉 r 프라임 오브 t의 크기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구한 게 유닛 탄젠트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노멀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유닛 노멀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n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미분을 했죠. 그리고 그 크기로 우리가 나눴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닛 탄젠트 벡터가 주어져 있죠. 그 유닛 탄젠트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분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코사인 2t i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사인 2tj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크기도 똑같이 보면 우리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로 궁극적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2ti에 마이너스 사인 2tj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principal unit normal vector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유닛 탄젠트 벡터는 결국은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2t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코사인 2t에 마이너스 사인 2t,
즉 마이너스 코사인 ET의 마이너스 사인 ET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카파하고 S에 관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T에 관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미분한 크기로 나누어 주면 프린시플 노멀 벡터가 되고 곡선의 굽어진 안쪽 방향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평면에 대한 서클 오브 커브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클 오브 커브처는 우리가 어떠냐면 어떤 점에서 곡선이 있고 카파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오스큘레이팅 서클 또는 서클 오브 커브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뭐 곡률에 대한 서클 원이가 될 거고 오스큘레이팅 서클은 접촉원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될 건데요. 자, 어떤 원을 나타내는데 어떻냐면 이 곡선의 평면, 이 평면 위의 곡선에서 플레인 커브를 했으니까 평면 위의 곡선이죠. 평면 위의 곡선에서 뭐냐면은 평면 위의 곡선에서 원을 나타내는데 어떤 원이냐? 결국은 커브에서 P점에서의 탄젠트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곡선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주어진 어떤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이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탄젠트 벡터인데 어떠냐면 오스큘레이팅 서클 또는 서클 오브 커브처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인데 평면에서의 이 평면 커브인데 평면 커브에서의 뭘 나타내냐면 서클을 나타내는데 원을 나타내는데 어떤 원이냐면 P점에서 접하는 원이다 라는 겁니다. 즉 P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커브가 가지는 탄젠트 라인, 이 탄젠트 라인, 이 커브죠. 커브가 가지는 이 탄젠트 라인하고 같은 접선을 가지는 탄젠트를 가지는 서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서클인데 접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의 원들이 이렇게 접하는 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죠. 이 점에서 커브가 가지는 커브처하고 같은 커브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곡선이 가지는 커브처가 있겠죠. 그 커브처하고 이 원의 커브처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의 커브처는 반지름의 역수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커브처가 주어져 있으면은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커브처의 역수가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원들 중에서 반지름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커브 바깥쪽으로 있는 것에 반지름이 정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처음에는 접하니까 원의 크기가 다양했는데 안쪽, 바깥쪽, 굽어진 쪽, 그 다음에 굽어진 것의 반대쪽에 다양했는데 이제 커브처가 같다 했으니까 반지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하나의 원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하나의 원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해져야 되겠네요. 자, 근데 뭐냐면은 센터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가진다는데 원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컨케이브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컨케이브가 오목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곡선의 오목한 방향이니까 이쪽 안쪽 곡선이 굽어지는 안쪽의 방향으로 센터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곡선이 있으면 여기에 탄젠트 방향하고 그 P라는 점에서 탄젠트 방향하고 같은 접선을 가지는 원인데 그 원 중에서 커브처도 같아야 되니까 이제 반지름은 커브처 역수의 형태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이고 이 컨케이브 방향 즉 이 곡선이 굽어지는 이 안쪽 방향의
센터가 있다는 거니까 이 곡선의 이 안쪽의 방향이 원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이 원이 된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이쪽 방향의 센터가 이 전체적인 이 곡선의 안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osculating circle 또는 circle of curvature다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살펴보면 처음에는 탄젠트 방향이 주어져서 우리가 안쪽 바깥쪽 전체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었고 커브처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그 커브처의 역수가 반지름이니까 안쪽에 하나의 원이 있고 바깥쪽에 하나의 원이 있는 거고요. 안쪽 방향으로 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하나의 고정된 그 원이 정해지는 거겠죠. 플레인 커브에서는. 그 커브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서클을 뭐라고 하냐면 서클 오브 커브처 또는 오스큘레이팅 서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분석적인 설명을 보면 이 커브처의 레디어스는 이 P점에서 커브의 커브처의 레디어스는 뭐냐면 레디어스 오브 서클 오브 커브처. 그러니까 서클 오브 커브처의 반지름을 우리가 레디어스 커브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클의 서클 오브 커브처의 반지름은 결국은 커브처의 역수니까 결국은 레디어스 커브처는 로우가 되는데 이거는 커브처의 역수인 카파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 오브 커브처는 뭐냐면은 그 P점에서의 그 커브의 센터 오브 커브처는 뭐냐면은 이 서클 오브 커브처에 대한 센터를 뭐라고 하냐면 센터 오브 커브처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용어를 배웠죠. 서클 오브 커브처, 오스큘레이팅 서클이고, 그럼 어떤 원인데 같은 탄젠트 P점에서 같은 탄젠트를 가지고 커브처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곡선의 안쪽 방향, 컨케이브한 방향으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픽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 오브 커브처는 그 서클 오브 커브처의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카파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 오브 커브처, 그 센터 오브 커브처는 이 서클 오브 커브처의 센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방향을 살펴보면 이제 원점에서 이제 y = x 제곱의 패러볼릭 타입의 오스큘레이팅 서클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하게 정해지면 이 y = x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커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질 건데요. 자, 이 점에서의 원점에서의 오스큘레이팅 서클을 찾아라는데 어차피 원점에서는 탄젠트 라인은 뭐 이쪽 방향이 되겠죠. 탄젠트가는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커브가 굽어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의 원이 되겠죠. 그럼 이쪽 방향의 원이니까 Y축에 어떤 센터가 있겠죠. 그 센터만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결국은 이 점에서의 커브처만 찾으면 결국은 센터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커브처에 대한 역수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점에서의 커브처만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벡터 펑션, 이 커브에 대한 벡터 펑션 R of t를 우선 놓아보면 y = x 제곱이니까 우선은 뭐 t, x축 반영은 t, y축 반영은 t의 제곱 형태로 벡터 펑션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t를 찾아보면 t는 결국은 r' of t의 크기 분의 r' of t가 될 거고요. 분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i t에 관했으면 그 다음에 2tj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탄젠트 벡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원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니까 t가 0을 넣으면 되니까 0을 넣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0을 넣으면 i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향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탄젠트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이제 뭐가 되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리진에서 t가 0일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쪽 방향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요 안쪽 방향에 이 결국은 센터는 뭐냐면 요 수직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이쪽 방향이 놀멀 방향인 거거든요. 놀멀 방향이니까 놀멀 방향의 크기는 1이니까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커브처의 역수만큼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점 위치에서 어떤 방향만큼 더해주냐면 n에다가 커브처의 역수만큼을 더 더해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n은 그러면 지금 현재 i라고 했으니까 n은 결국 j 방향의 벡터가 되겠죠. 그럼 j 방향이 얼마만큼 가는지 이 카파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카파는 어떻게 우리가 찾냐면 앞에서 카파는 dt의 ds의 크기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v의 크기에 t를 스몰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이 v의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t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건은 이제 우리가 t의 미분한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분한 것을 찾으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복잡하네요. dt 라지 t를 유닛 탄젠트 벡터를 스몰 t로 미분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분자를 먼저 미분을 하죠.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하면 우선 i 컴포넌트를 먼저 미분하면 1 플러스 4t의 제곱 이거에 우선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 제곱에다가 분의 분자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C였으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죠, 그냥. 우선은 이렇게 쓸까요? 루트 t of t 벡터를 이렇게 쓰죠. 1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1에 i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2tj라고 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i 컴포넌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을 미분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4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8t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 플러스 4t의 제곱에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4t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대로 미분한 거 있고 분자에 2t가 있으니까 우선은 1 플러스 4t의 제곱에다가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에다가 뭐가 되냐면 2t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8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8t의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를 미분하면 얼마 되나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고 분모는 그대로 있으니까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미분하면 2가 있으니까 2가 있고 1 플러스 4t의 제곱 곱의 미분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4t의 제곱에다가 루트 1 플러스 4t의 제곱분의
분자를 정리하면 8t의 제곱은 없어지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프라임에 얼마를 넣냐면 0인 포인트의 값이니까 0 넣으면 얼마 되나요? 우리가 우선 i 컴포넌트는 0이 될 거고요. j 컴포넌트만 보면 되니까 2j가 되겠네요. 그럼 2j니까 그거의 크기니까 여기서는 카파는 즉 여기서 카파를 보면 크기니까 카파가 t가 0일 때 밸류니까 0 넣으면은 앞에 거는 1 플러스 4t의 제곱 루트 씌운 값의 역수는 1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2가 되겠네요. 크기가. 카파가 2니까 레디어스 오브 커브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까 카파 역수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2분의 1j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j 방향으로 가면 요 위치, 즉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0,2분의 1이 센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방정식 서클 오브 커버처의 그 원의 방정식은 센터가 0,2분의 1이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2분의 1인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밑에서 우리가 계산을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미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공간이 지저분해졌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더 해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여기 뒤에 슬라이드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은 커브 벡터 펑션을 주고 한번 미분해서 유닛 탄젠트 벡터를 찾고 그 다음에 유닛 탄젠트 벡터를 다시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0인 포인트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다음 장에서 커브처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멀 벡터 레디어스 오브 커브처는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0,2분의 1이 센터가 되어서 이제 서클 오브 커브처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